인플루언서 마케팅 건강한 홍보 활동인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3반 문예린입니다. 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주제 선정 동기를 2학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수업 시간에 엮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후 스스로 생각해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본 뒤 활동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2학년 지속 가능 발전 시간에 SNS 광고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탐구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를 설계하였다면, 이번 세반시 탐구에서는 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례를 찾고 스스로 의문도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인플루언서, 즉 주로 SNS 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활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과 같은 많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나타난 추세인데요. 이때 인플루언서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이고, 주로 SNS 상에서 이런 큰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셜미디어가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2017년과 2020년 사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성장 현황은 이렇게 약 5배가량 훌쩍 뛰었고요. 보시다시피 4년 사이 매우 큰 증가율을 보여주고,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브랜드나 기업에서 게시하는 TV 광고 등과 같은 이러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광고들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시로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마켓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 이 소개란에 링크를 달아두고 이제 공동구매 마켓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는 등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저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스타그램 공구마켓 중개와 같은 마케팅 활동은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인데, 현재 인스타 공구의 구조는 이제 인플루언서와 해당 제품의 브랜드가 계약을 맺고, 인플루언서는 할인 가격을 제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한 다음 회사는 그에 대한 수익률을 일부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등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 즉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제 해당 인플루언서는 간장게장을 제품으로 공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재고량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배송 중에서 이제 제품이 손상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문의가 많아서 느렸던 건지 대책이 없었던 건지 해당 인플루언서는 이에 대해서 답이 없었고, 결국은 큰 논란으로 불거지자 그제서야 입장문을 내는 대처를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느린 대처와 환불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언급하기는커녕 여행 게시물 등을 올리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예시뿐만 아니라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많은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들이 이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존의 이러한 공고들은 기존 팔로워들의 높은 신뢰도로 인해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구매 인증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 배송 및 CS 문제나 제품의 품질 문제 등과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대책이 빠르거나 명확하지 않고 책임감이 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부터 밀키트, 그리고 교육 관련 교재나 정보까지 오히려 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불안 소비를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팔로워들이 너무 잦은 공부 활동으로 피로감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판매량이 많고 수익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한 홍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마케팅 행위는 100% 건강한 홍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는 이제 책임의식에 함량하고 제품 품질이나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제 품질 관련 문제는 테스트 및 제조사의 인증이나 품질 보증서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배송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고객 서비스 팀을 운영하여 재빠르고 명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서 말했듯 지갑을 탐구에는 이러한 기능과 효과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번 탐구에서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최근 이슈화되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쉽다고 생각했었던 지난 탐구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스스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이러한 반성에서 실제로 탐구를 진행하는 실천까지 이어나가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느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